퍼스트 플라이트가 pre-flight, post 프리플라이트? flight를 합친 거지. pre-flight, post flight. 비행 전? 그러니까 비후? pre-flight discussion, post flight discussion. 를 말하는 거야. 비행 전과 비행 후의 토론을 하는 시간을 비행 전 보냈다고요? 미팅, 비행 후 미팅. 우리말로 하면 뭐 미팅이 영어인데 한글 같지? 꼭. Although each 그냥 코너가 나오면 그냥 돌리면 돼. 이렇게 배웠지? 이제 그 들어가면은 꺾은 다음에 뒤축이 다 돌아가면 다시 또 돌려가지고 하는 거? 아무튼 그 코너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해? 속도를 줄여야 돼. 그쵸? 속도를 줄이고 내가 코너의 각도를 판단해서 저 코너를 돌 수 있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그럼 저 코너의 각도에 따라 내가 돌 수 있는 속도가 정해지는데 이 속도는 내 차의 무게, 탑승객, 짐, 그 다음에 타이어의 그립력, 브레이크 성능, 거기에 마지막 내 차의 토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려면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방법은 여러 가지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뱅크 안 하고 이렇게 이 러더만 써서 이렇게 돌아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멀리 돌겠지. 굉장히 멀리 돌아. 그럼 이제 연료를 많이 낭비한단 말이지. 그래서 빨리 돌기 위해서 뱅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리프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뱅크를 하면 리프트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빨리 돌지. 손의 반경이 줄어. 프로펠러 항공기가 이렇게 뱅크가 되겠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지. 제일 빨리 돌 수 있는 방법이야 이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떨어져 추락해. 그래서 이 항공기의 리프트와 추력의 제한선을 둔 최대치의 뱅크 각도. 그걸 스티피스트 뱅크라고 불러. 근데 이게 만약에 프로펠러 항공기가 아니고 이제 제트 전투기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도 돼. 이렇게 돌아. 얘는 엔진 힘으로 도니까. 봐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리프트랑 이 상태에서 수직 방향의 리프트는 감소하지. 그대로 뱅크만 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가. 이렇게 양력은 줄지. 근데 옆으로 횡 리프트가 작용을 하니까 얘는 이렇게 뱅크만 딱 하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 심지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장면이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근데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저 비행기에는 로드가 걸리고 사람한테는 G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gravity, 그 G라고 그래. 그럼 그 알잖아.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플러스 G 마이너스 G 걸린다라는 거. 따지면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해서 내 가족을 태워서 운전을 한다. 만약에 그 이상이 생기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생명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걸 차를 운전하기 전에 당연히 검사해야 되겠지. 예. 그러면 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이상 여부 판단도 알아야 되고 결함인지 아닌지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지. 네. 근데 그걸 못하면 그냥 기름만 넣고 타는 거 아니야. 그쵸. 가다가 그냥 퍼져도 그냥 부르면 되니까. 그쵸. 자동차는 그렇다 쳐. 비행기는 안 되잖아.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는 반정비사는 돼야 한다 이거야. 이상 여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만약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뭐 유관 점검이라는 게 별거는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뭐 어디 범퍼 깨진 게 없는지, 뭐 타이어 밑에 뭐가 끼었는지, 타이어 펑크가 났는지, 뭐 엔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엔진 시동 걸어서 소리 나는 거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경고등 들어오는 거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판단하려고 이런 유관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 pre라는 단어, prefix가 처음 뭐뭐 전이라는 뜻이야. 뭐뭐 전. 솔로 전. 그러니까 솔로 비행 전 단계까지의 교육 과정을 pre-solo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pre-flight 그럼 비행 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면 솔로 전 단계 교육 과정. 그러면 이게 뭐야? 비행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그라운드 스쿨과 뭐 플라이트 레슨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비행 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 아주 초보적인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솔로 비행 바로 전 단계까지. 조절. 조절을 근데 이거 공합 조절 학계를 레귤레이터라고요? Air pressure like regulator. regulation과 calibration은 구분해야 돼. 캘리브레이션은 또. 봐. 보정. 보정. 구분해봐, 아무튼 구분해봐. calibration과 regulation이 뭔지. 레귤레이션을 캘리브레이션 했는데. regulation 되는 정도를 calibration 하는 맞아요. 거지. 네, 그거 야, 있어요.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regulator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calibration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regulate. 맞아요. 그걸 하고 왔다고요, 오늘. 오늘 했으니까 또 설명해봐. 그 뭔지. 이씨, 못하긴 해, 빨리. 내가 0점 조절한다고 0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표준 사이즈의 0점 갖고 세팅을 해주는 거야. 주기적으로. 그래서 맞춰주는 게 calibration. 즉, 정상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그 범위 안으로 맞춰주는 건 calibration이고,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정도를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건 regulation이고.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 지금 너는 에어 프레셔를 조절할 수 있는, 즉, regulation 할 수 있는 regulator를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 압력 프레셔 거기 레벨이 표시될 거 아니야. 조절을 하면 내가 조절했을 때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psi다. 50psi가 바늘에는 50psi가 나오는데 실제로 50psi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가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캘리브레이션이고, 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조절을 해서 조절기를 갖고 내가 원하는 프레셔를 맞추는 건 레귤레이션이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서로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법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렇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법. 그건 레귤레이션이야. 아까 조절한다 그랬잖아. 민법, 상법 이런 거는 그런 게 다 레귤레이션이야. 일반 법들. 맞아요.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솔로 비행이라는 건 혼자, 교관 없이 혼자 이륙해서 비행하고 내려와야 돼. 얼마나 무섭겠니? 처음에 면허 딸 때도, 그럼 면허 딸 때 시험관이라도 옆에 타지. 드라이브 혼자 해봤어? 운전? 이런 걸 충분히 훈련을 해서, 이제 이 정도면 해도 돼.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학생 조종사를 certificate 해준다는 얘기야. 면허를 준다고.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해준다고. 감독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관이 밑에서 계속 라디오로 이번에 많이 했잖아. 라디오 갖고 많이 놀았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무전을 해. 라디오 찾아야 되는데. 무전을 하면서 지금 뭐 해라 하면서 계속 테이크아웃 랜딩을 여러 번 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륙보다는 랜딩이 제일 어려워. 그 랜딩 때문에 계속 테이크아웃 랜딩을 수차례 계속 연습을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솔로 비행, 뭐 항공기 관련된 거, 이륙, 착륙 이런 건 어디나 다 같으니까. 그러나 지금 네가 배운 이 공항은 다른 데는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신경 써야 해 라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착륙하는 방향, 그 방향에 따른 뭐 시간에 따른 뭐 해의 위치부터 뭐 바람의 속도, 그다음에 이 공항에만 있는 특징, 그 특징에 대응할 수 있는 레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local area라고 말이 들어가. 이해됐지? 트럭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송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 항상 무전기를 갖고 다녀. 영화 같은 데 보면 트레일러 기사들은 항상 무전기 쓰지. 자기들끼리도 통화를 하고, 장거리 갈 때 그러면 이 지역의 뭐 특징, 문화, 뭐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거, 그런 걸 들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콜을 해갖고 바로 받았어. 그래서 14번 채널 공용 채널로 항상 라디오로 콜을 해.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도움도 주고받고, 뭐
뭐 가볍게는 뭐 이 지역의 맛집 이런 거 묻기도 하고, 뭐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 관제탑하고 통신을 하는 거지.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통신 많이 해. 뭐 같이 비행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행을 하고. 이거는 절대 솔로 비행이긴 하나 절대 혼자는 비행 못하는 게 항상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자동으로 기계화된 시스템이 해주는 건 여객기, 에어라인은 다 자동으로 기계화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해주는 건데 이 솔로 비행은 자기가 직접 다 통신을 해서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를 진행해서 어디 통과해서 어떻게 비행을 하겠다라고 말도 해줘야 되고 승인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 계속 통신을 하면서 다녀야 되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라디오로 통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